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영상에 전 세계 산악인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벌어진 사건에 세계 유명 산악 저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으며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 세계 산악인들이 네팔 히말라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우뚝선 진돗개, 진돌이가 이뤄낸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더하기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사카모토 타케시입니다. 올해로 47살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첫 번째 도전에서 고산병으로 쓰러졌고, 두 번째는 장비 결함으로 중도 포기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그만두라고 조언했어요. 타케시, 이제 포기해. 넌 산악인 체질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산 하나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네팔의 쉐르파 마을에 직접 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쉐르파 촌장 펜바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손님,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다면 진도리와 함께 가세요. 진도리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였어요. 그것도 한국의 진돗개였죠. 솔직히 처음엔 기가 막혔습니다. 개요? 정말 개 한 마리가 등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욱이 한국 개라니요. 저는 펜바에게 물었어요. 혹시 일본 시바견은 없나요? 시바견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을 텐데요. 펜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돌이만큼 경험 많은 개는 없어요. 3명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은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 아닌가요? 개 훈련법도 일본에서 배웠을 거고 당연히 원조인 일본 개가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바견은 구할 수 없나요? 일본 개가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펜바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케시 씨, 진도리를 믿어보세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바견을 구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계 따위가 일본 사람인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진도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런 편견이 더 강해졌어요. 중간 크기의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개였는데 일본 시바견만큼 품격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역시 한국계는 일본계만 못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주변 쉐르파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반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만이었어요. 일본에서 제대로 된 시바견을 데려왔다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텐데. 다른 등반 팀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바견이라면 벌써 최적의 경로를 파악했을 거예요. 일본계의 지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진도리는 제 무시하는 말들을 다 들었을 텐데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첫날 밤 캠프에서 진도리가 제 옆에 와서 누우려 했을 때도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 일본 시바견이었다면 예의를 알 텐데. 진도리는 상처받은 기색 없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등반 둘째 날 해발 4000m 지점의 좁은 절벽길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서가던 쉐르파 텐진이 발을 헛디뎌 추락한 거예요. 순간 아찔했어요. 그의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죠. 저와 다른 대원들도 위험했어요. 텐진이 떨어지면서 로프가 엉키며 우리도 절벽 가장자리로 끌려갔거든요. 간신히 바위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 위로는 가파른 암벽이었어요. 도와주세요. 텐진의 목소리가 아래서 들려왔어요. 다행히 살아있긴 했지만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기상 상황이 나쁩니다. 구조 헬기 출동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발밑으로 내려다본 절벽의 깊이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에 쥔 바위가 점점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바견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진돌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고립된 지점을 빙 둘러보더니 어디선가 길을 찾아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올라온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저런, 역시 한국개는 위험하면 도망가는구나. 시바견이었다면 끝까지 주인을 지켰을 텐데. 하지만 진돌이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베이스 캠프에서 무전이 왔어요. 타케시 씨, 진돌이가 구조 신호기를 가져왔습니다. 위치 파악 완료했어요. 알고 보니 진돌이가 우리 배낭에서 떨어뜨린 구조 신호기를 찾아서 입에 물고 베이스 캠프까지 달려간 거였어요. 그 덕분에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고 지상 구조팀이 로프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었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은 바위에 쓸려 피투성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컸죠. 텐진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어요. 그날 밤 캠프에서 쉬면서도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걔치고는 머리가 있네. 하지만 시바견이었다면 더 빨리 해결했을 거야. 제가 다른 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모두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돌이는 다른 쇠르파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할 때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등반 사흘째,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물 문제였어요. 고산지대에서는 수분 보급이 생명과 직결되는데 우리가 마신 식수가 오염된 거였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배가 살짝 아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고 탈수 증세가 시작됐죠. 대원 전체가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이런, 고산병보다 이게 더 위험하네요. 리더 쉐르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서 탈수되면 몸이 급속도로 약해지거든요. 게다가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정수기가 있잖아요. 일본 기술이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산 정수기는 이미 고장나서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수 알약도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 끓일 연료도 부족했거든요. 그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기대어 앉으며 생각했죠. 이렇게 죽는 건가? 산 정상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진돌이가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뭔가를 입에 물고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배낭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배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산 정수 필터가 달린 특수 배낭이었어요. 캠프 초입에 놔뒀던 예비 장비 중 하나였죠. 진돌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국 NGO에서 기증한 정수 필터 아닌가요? 한 대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장비 대부분이 한국 구호단체에서 기증한 것들이었다는 거요.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일본 기술을 믿고 왔는데 정작 우리를 구해준 건 한국 제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을 위기에서 그런 자존심 부릴 상황이 아니었죠. 한국산 필터로 물을 정수해서 마셨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는 순간 정말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 필터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네요. 제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죠. 그래도 일본 기술이 더 우수한 건 맞아요.
이번엔 운이 나빴을 뿐이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대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돌이는 저희가 물을 마시는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면서 다시 등반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믿었는데 한국 제품에 목숨을 구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등반 닷새째, 드디어 베이스 캠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산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려 했나 봅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발생한 거였어요. 눈사태다. 모두 엎드려. 리더 쉐르파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얀 눈벽이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거대한 눈덩이에 휩쓸렸어요. 숨을 쉴 수 없었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 속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여봤지만 꽉 눌려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대로 질식해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저 혼자만 살아남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국 히말라야 정상을 밟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환청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진돌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을 핥으며 계속 짖고 있었어요. 진돌아? 제가 희미하게 말했을 때 진돌이는 더욱 세게 짖었어요. 아마 구조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쉐르파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기 있어요. 타케시 씨 찾았어요. 구조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진돌이가 제 핸드워치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 소리를 듣고 위치를 파악했다는 거였어요.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진돌이가 감지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매몰된 다른 2명도 진돌이가 찾아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했어요. 혹시 진돌이가 시바견보다 나은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일본 시바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구조해준 쉐르파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조된 후 텐트에서 쉬면서 진돌이를 바라봤어요. 눈에 젖은 털을 다른 쉐르파가 말려주고 있었는데 진돌이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일본 시바견이 더 나은 걸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밤 텐트에서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왜 제가 일본에 대해 이렇게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독도 문제를 다루는 외교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었죠. 그때 한국 측의 강경한 반응을 보며 상당히 감정이 상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더 깊이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따라 한다는 식의 생각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주변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일본 문화를 많이 따라했지.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야.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외무성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임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진돌이를 통해 깨달은 거였습니다. 국적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가치가 소중한 거였어요. 진돌이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무시하고 비아냥거려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오히려 위험할 때마다 저를 구해줬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싶었거든요. 진돌이 같은 존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진돌이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요. 그게 진돌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텐트를 흔들었지만 진돌이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내일이면 정상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진돌이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오르고 싶었어요. 드디어 정상 도전 날이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오늘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도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등반팀들은 포기하고 하산하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타케시 씨, 정말 가시겠어요? 펜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날씨가 너무 나쁩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돌이도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준비된 모습이었죠. 정상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힘들었지만 진돌이가 앞서가며 길을 안내해 주니까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상 직전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강풍에 몸의 균형을 잃은 저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졌죠. 아!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간신히 바위 틈에 손을 걸쳤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거든요. 다른 대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저 혼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진돌이가 나타났어요.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진돌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후 진돌이가 돌아왔는데 입에 로프를 물고 있었어요. 그것도 안전벨트까지 연결된 상태로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찾아서 물고 온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돌이는 로프 한쪽 끝을 저에게 던져줬어요. 정확히는 제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떨어뜨려줬죠. 저는 간신히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가 위에서 끌어올려 줄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돌이가 로프 반대편을 입에 물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던 거죠. 진돌아, 너 혼자서는 무리야. 하지만 진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발로 땅을 단단히 디디고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도 로프를 잡고 발로 바위를 차며 올라가려 노력제 시도김 계속 편집했어요. 진돌이와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마침내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진돌이는 제 옆으로 와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작은 몸으로 저를 구하려고 그렇게 힘을 쓴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돌이는 시바견보다 나은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는 거요. 품종이나 국적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그냥 특별한 존재였어요. 저는 진돌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진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걔에게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진돌이도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함께 버텨낸 동반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상에 가자, 진돌아. 체력을 회복한 후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진돌이도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만 남았어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진돌이가 저와 함께 그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진돌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저는 진돌이와 함께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됐습니다. 단순히 히말라야 정상에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의미였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진돌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 작은 개가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히말라야 등반 성공 소식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등반 이야기보다 진돌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 등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돗개 진돌이를 만난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과 진돗개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존재였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 외교관이 한국의 개를 칭찬한다는 게 예상 밖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시바견을 찾았어요. 당연히 시바견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돌이가 3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국적도 품종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기자회견 영상이 일본 전역에 방송됐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산악회에서 연락이 왔고 외무성 동료들도 영상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해줬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제 사비로 진돌이와 쉐르파 마을에 지원금을 보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진돌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과 보살핌을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펜바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타케시 씨가 변하셨네요. 진돌이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진돌이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한국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응하기로 했습니다. 제 변화를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일본 외교관이 한국의 진돗개에게 목숨을 구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국 기자가 말했어요. 믿기 어려운 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바견만 찾으며 진돗개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를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인터뷰도 화제가 됐어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였는데 작은 개 하나가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준 거였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진돌이는 네팔에서 정식 구조견으로 등록됐어요. 제가 보낸 지원금으로 전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진돌이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진돌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죠.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키운 진돗개에게 그리고 그 정신에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돌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거든요. 편견을 버리는 법을요. 그 인터뷰 방송 후 한국에서 정말 많은 반응이 왔어요. 감동했다는 메시지부터 한일 우호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했죠. 진돌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히말라야 정상 근처에 진돌이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등반가들이 모금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제막식에도 초청받았어요. 물론 참석하겠다고 했죠. 진돌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요즘 저는 외교 업무를 할 때도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진돌이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찍은 진도리와의 사진을 봅니다. 그때의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여전히 신기하거든요. 진도리는 지금도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겠죠.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게 꿈이었던 일본인. 그를 3번의 죽음 앞에서 살려낸 그 존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충직함, 한국이 키운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한국이 증명한 정신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한 외교관의 마음을 바꿨고 결국 그가 고개 숙여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돗개는 품종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진돗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존재를 길러낸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어디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감동 더보기 다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